먼저 각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서 현 사회와의 유사점을 찾고 기업 적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낀점하고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각 영상은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바다의 제국 다큐멘터리 시리즈에서는 동서양의 교류 시작점인 바닷길, 그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교류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서양이 동양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 있었으나 서양은 이 바닷길을 통해서 동양을 넘어서고 결국 이 세계사를 이끌게 되었죠. 해당 시리즈에서는 동서양의 교류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었으며 어떻게 서양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다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 차이였습니다. 대항해 시대에서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바다를 활용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영토 확장과 공역 증대를 이뤄냈습니다. 저는 이를 보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토끼는 아시아, 거북이는 유럽. 토끼는 원래부터 능력도 좋고 강하고 잘났기 때문에 발전에 대한 욕망이 없었지만 거북이는 원래도 능력도 형편없고 약했기에 늘 발전에 대한 욕망에 시달렸습니다. 중세시대까지는 군사력, 경제력에서 압도하던 아시아 제국들이 당시 약소국이던 유럽에게 추월당하기 시작한 건 유럽인들 항상 자신들이 후진국이고 약했기에 발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였습니다. 결국 부와 권력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노력을 해서 얻는 결과이기에 어쩌면 이 결과가 당연한 순리였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대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의 경우에는 앞선 영상들과 다르게 앞으로의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사소한 이유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장의 이익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도 미리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일련의 사건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다각화된 공급망과 블록체인 등을 활용해서 투명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를 얘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의 마무리에 있던 표현이 기억에 남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코로나라는 전환점을 지나 삶은 다시 돌아온 듯하나 똑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것. 세계는 균열되어 가고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설렘과 두려움이 남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 사회와의 유사점은 어떨까요? 대항해 시대의 역사를 바라보면 새로운 시장과 자원을 찾기 위해서 유럽의 각 국가들은 세계적인 확장을 시도했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충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와 제도를 세계로 전파하면서 세계화를 이루어 나갔죠. 이러한 역사를 현 사회에서 본다면 미중 패권 경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미중 두 국가는 경제와 군사적인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제적인 영토에서 대결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모델을 세계에 전파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와 마찬가지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미중 모두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이를 이용한 경쟁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야에서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냐?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경제 분야의 경우에서는 두 국가는 원래 상호 무역 파트너로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의 무역 적자와 직접 재산권 침해, 기술 도용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인근 국가와의 해양 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두 국가가 국제조직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 중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조직에서의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 중립국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매우 밀접한 경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중립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익을 추구해 나아가야 되고 어떠한 입장을 보여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양국의 경제 상황 속에서 변화 대응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미국과 중국은 수많은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나라가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품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품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각화된 비즈니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양국과의 협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립국으로서 미국 기업들과 그리고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제 느낀 점,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항해 시대에서 결국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다에 대한 시각 차이였고 그리고 그 외에도 기술 발전이나 이러한 자원 활용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언제나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존재하기에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함께 인식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면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고 이러한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가져야 하며 어떤 것을 기회로 포착해야 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항해 시대에서 서양 국가들이 뒤처져 있었는데 그렇다고 기회를 그냥 놓치지는 않았죠. 그 서양이 계속해서 혼자서 성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공을 이뤄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변화 그리고 저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꾸준한 자기 개발과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겠다라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와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는 경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토스팀의 유난한 도전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남다른 성취를 하고 싶다면 남달리 유난히 각별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수밖에 그보다 영리한 지름길은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구절이었는데요. 어, 저도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준비된 능력으로 잡아 성공을 이뤄냈던 역사 속 많은 일들처럼 기회를 준비하고 기회를 찾아내고 이를 잡아보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 지식들을 비롯해서 제가 진로를 브랜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브랜딩 관련 지식, 인사이트들을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독서 모임도 나가보려 노력하고 있고 되게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경험들도 적어보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거북이였던 서양이 끝끝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던 토끼, 동양을 넘어선 것처럼 저는 속도가 아니라 규모로 경쟁할 것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새로운 꿈, 더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고 그걸 달성할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